안녕하십니까. 김정겸입니다.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이런 것에 거리를 두고 그러시면은 안 되는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좀 더 열정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점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우리가 이제 교직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하시죠. 최무산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직 실무를 담당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논술 작성 및 면접 준비 요령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교육 정책을 입안해 오신 김태서 교육장님께서 맡아서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안, 이제 소양시험으로서 기획안 작성 기술이라든가 수업 분석 컨설팅 같은 경우는 김태인 장학관님의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저는요, 임용교육학을 강의를 해오면서 이제 교육학 논술로 또 시험 문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교직 논술도 교육학적인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교직, 어떤 상식으로만 글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오산이라는 것은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요. 교직 논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우선 뭐 경기도 논술에서, 교직 논술에서 2012년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요, 우선 교육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교육 정책 시책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시책을 토대로 해서 논술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시책을 통해서, 각 시도별로 시책을 통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시책의 어떤 측면이라면은, 문제 두 번째는 주 5일 수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주 5일 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거죠. 임용 자체에서도 주 5일 수업에 대한 논술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주 5일 수업을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독서교육 활성 방안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주 5일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냥 튀어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의 교육청의 교육 시책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걸 뭐 주 5일째 수업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일일이 다 이거 뭐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 독서교육 활성 방안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있다면요, 2003년도 경남 논술에서도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2003년도 경남 논술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도 나온 것이 독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하고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임용 중등교육학 논술에서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충남에서 그죠? 율곡 2의 경몽 요결이 있습니다. 율곡 2의 경몽 요결의 대략의 내용을 주어지고 그래서 경몽 요결이 총 10장이 되어 있어요. 10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입신, 그다음에 지신, 그러니까 입지, 지신, 그다음에 혁구수, 거가, 사친, 독서, 상제, 제례, 그다음에 사친, 부모님 모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독서에다가 밑줄을 딱 끊고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 독서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서 노라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2010년도 충남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논제는 똑같이 독서 교육 활성 방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육 시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된 7차 교육과정과도 반드시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시험 문제 자체가 그 시도 교육청의 교육 시책을 정확하게 잘들 아실 것이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뭐를 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통으로 교육 시책을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의력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성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으로서는 인간중심 교육과정 또는 인본주의 교육과정이죠. 인본중심 교육과정.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전인교육과도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시책에서 창의성 교육과 그래서 창의성 개발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 문제에서 딱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 기법 같은 경우 PMI 기법이라든가 스탬퍼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장 자체에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009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진로교육이라는 거죠. 진로교육. 그 진로교육에 대해서 장학사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 이거 진로교육은 여러분들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홀랜드라든가 아니면 수퍼라든가 아니면 로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2009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뭐예요? 진로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진로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6T 같은 경우도 살짝 알아두면 좋겠죠. 6가지 T가 있죠. 그래서 6T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방과 후 학교죠.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 시책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교육청에서. 그리고 방과 후 학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방과 후 문제만, 방과 후 학교 문제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다문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다문화 과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 초등에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건 2007 유초등 논술에서도 다문화 과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다문화 과정 논술 시험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문화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문제점은 뭔가, 현장 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물론 다양한 것들이 논제로 튀어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청소년 자살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 집단 폭행 문제. 이건 늘상 논술에서 다뤄줘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 SN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집단 왕따를 시키는 거,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걸 접근해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집단 따돌림 문제에서도 우리가 교육학적인 배경 지식, 비행 청소년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비행 청소년의 그 기본 이론이 있거든요.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고득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서론 본론 결론에 형식은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말씀드릴 것이, 첫째, 각 시도 정책, 교육 정책을 뽑아서 거기에 맞는 논술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논제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거 전부 다 해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그 각 시도의 공통적인 정책을 빼서 그거에 대한 논술을,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전문직 기출문제와 임용 중등, 초등 논술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과연 중등 임용 논술과 장학사 교육 전문직 논술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중등 논술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따져서 아직 그 전문직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 것이 있다면은 중등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를 이용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교육학 논술을, 교직 논술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잠깐 어필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물론 다음 시간은 좀 더 차분하게,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